한국어로 읽는 캄보디아 동화 왕이 된 돼지 신랑. 옛날 캄보디아 어느 마을에 부자 부부가 살았어요. 부자 부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돼지 몸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부자 부부는 돼지 몸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창피했어요. 그래서 쯔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들 몰래 키웠어요. 그런데 쯔룩은 부지런하고 사람 말도 할 수 있었어요. 어느새 청년으로 성장한 쯔룩은 겉모습은 돼지였지만 매우 영리하고 멋지게 자랐어요. 부모님의 재산도 잘 관리해줘서 부자 부부는 더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쯔룩은 부모님께 심각하게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도 이제 어른이 됐는데 이렇게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예쁜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부자 부부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얘야, 너는 지금 사람 아니야. 돼지 몸을 하고 있는 너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니? 차라리 예쁜 돼지와 결혼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러자 쯔룩은 얼굴이 무럭무럭해지면서 화를 냈어요. 싫어요. 저는 꼭 사람과 결혼을 할 거예요. 예쁜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부도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쯔룩은 속상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만약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신다면 제 짝을 찾아주세요. 제가 가는 길에 예쁜 아가씨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산속을 걸어가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할머니, 이 깊은 산속에서 뭐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돼지가 사람 말을 하네? 할머니는 말하는 돼지를 신기해하면서 쓰다듬어 주었어요. 나야 매일 이곳에 와서 고구마도 캐고 감자도 캐지. 할머니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쯔룩은 할머니가 걱정스러웠어요. 할머니 집은 어디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산길을 혼자 다니시면 안 되죠. 할머니는 기특하다는 듯 쯔룩을 바라보며 멀리 보이는 오두막집을 가리켰어요. 착한 돼지야. 할머니 집은 바로 저기란다. 그리고 남편은 없지만 예쁜 두 딸이 있어. 괜찮아. 쯔룩은 할머니를 도와 일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 부모 이야기도 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까지도요. 어느새 할머니가 편해진 쯔룩은 응석 부리듯이 말했어요. 할머니, 그래서 나 이제 갈 데가 없는데 할머니 집에 따라가면 안 돼요? 할머니는 난처했지만 자신을 도와준 착한 돼지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쯔룩과 함께 감자와 고구마를 이고 집으로 갔어요. 엄마, 웬 돼지를 데리고 왔어요? 딸들이 엄마가 돼지를 데려온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나 쯔룩은 유쾌한 말솜씨와 친절하고 의젓한 태도로 딸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나는 언니 쓰레이톰이고 이 애가 내 동생 쓰레이 또잇이야. 쯔룩과 두 딸들은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쯔룩과 잘 지내는 딸들을 보고 할머니는 슬쩍 딸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너희들 돼지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니? 그러자 큰딸 쓰레이 톰은 화를 내며 할머니를 쳐다놨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내딸 쓰레이 또잇은 그런 언니가 이해가 안 된다는 뜻 말했어요. 돼지면 어때요? 저는 어머니가 좋다고 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얼굴에 한박꽃이 피었고 쯔룩도 너무 좋아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막내딸 쓰레이 또잇과 쯔룩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쓰레이 또잇은 잔치 구경을 가고 싶었어요. 여보, 옆 동네에 큰 잔치가 열렸는데 공연도 할 거래요. 같이 가요. 그런데 평소에 다정하던 쯔룩이 갑자기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나는 안 가겠어. 당신 혼자 가서 재밌게 놀다 와요. 어쩔 수 없이 쓰레이 또잇 혼자 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쯔룩은 부인이 나가자마자 돼지 가죽을 벗어 던지고 사람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러고는 부인 뒤를 따라 잔치가 열린 곳으로 갔어요. 가서 사람들 앞에서 연주도 함께하고 재주도 부리면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부인이 오기 전에 후다닥 집으로 도착해서 다시 돼지 가죽 속으로 들어갔어요. 부인이 집에 오자 쯔룩은 시침이 뚝 떼고 물어봤어요. 잔치는 재미있었어? 부인은 망설임 없이 네,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당신도 갔으면 신났을 거예요.
그러자 쯔룩이 질투하듯이 말했어요. 혹시 빨간 바지에 파란색 저고리를 입은 남자가 제일 웃기던가. 부인은 당황해서 맞아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쯔룩은 그냥 헛기침만 하면서 모르는 척 했어요. 다음 날도 부인은 잔치에 가겠다고 했고 쯔룩은 기꺼이 허락해줬어요. 그리고 쯔룩도 다시 돼지 가죽을 벗고 사람으로 나와 잔치에 갔어요. 또 신나게 연주하면서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고 쯔룩은 부인보다 일찍 집에 와 돼지 가죽을 썼어요. 신이 난 채로 집에 온 부인에게 쯔룩이 물었어요. 여보, 오늘도 역시 재미있었어? 빨간 바지 그 남자는 여전히 연주를 잘하던가? 그러자 쓰레기 또잇은 혼자 다녀온 게 미안해서 망설이더니 네, 당신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그 남자는 오늘 더 멋지게 연주하던걸요? 그런데 당신은 그 남자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긴 어떻게 알겠어. 그냥 물어보는 거지. 하지만 쓰레기 또잇은 남자의 옷차림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남편이 수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잔치에 가겠다고 말한 쓰레기 또잇은 가는 척 하다 몰래 숨어서 남편을 봤어요. 쯔룩은 부인이 나간 줄 알고 돼지 가죽을 벗어 던졌어요. 그 순간 쓰레기 또잇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잔치에서 연주하던 그 남자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쯔룩은 당황해서 망설이다 말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돼지로 태어났어. 그런데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그러나 당신과 결혼하고 나니 정말 돼지 가죽이 벗겨지고 사람이 된 거요. 고맙소, 부인. 정말요? 그럼 저한테 제일 먼저 말했어야죠. 다시는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쓰레기 또잇이 울먹이며 말하자 쯔룩은 다시 돼지 가죽을 뒤집어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됐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술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이 돌아가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찾는다는 벽보가 여기저기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돼지로 태어난 남자가 매우 영리하고 지혜롭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소문을 들은 이웃나라 신하들은 쯔룩을 찾아오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당신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쯔룩은 한 나라의 왕이 됐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낳아준 부모님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쯔룩은 오랜만에 부모를 찾아갔어요. 나이 든 부모는 이웃나라 왕이 자기 집을 찾아오니 긴장하여 안절부절 못했어요. 쯔룩은 부부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은 자식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자 부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희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사실 그 아들이 돼지로 태어났어요. 그래도 참 총명하고 멋진 녀석이었죠. 몇 년 전에 예쁜 아가씨랑 결혼하겠다고 집을 나가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다 부모가 부족한 탓이죠. 쯔룩은 한탄하는 부모를 꼭 껴안았어요. 저예요, 어머니,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쯔룩은 다시 만난 부모님 그리고 예쁜 부인과 장모님, 처형까지 모시고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쯔룩은 자신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돼지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12띠 중에 마지막은 돼지를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해서 돼지띠가 만들어졌답니다. 엄마 나라 동화책 한국어로 읽는 캄보디아 동화